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육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육학의 다코스 비전 교육학입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교육평가 영역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교육과정을 총 6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거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의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의 공통점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봐서 과연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코스입니다. 코스. 어떤 정해진 절차를 의미하는 거죠. 절차. 이건 뭘 뜻하냐면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학교를 만들었으면 이 학생들을 바람직한 성취 수준,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바람직한 성취 수준이나 목표를 정해놓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목표에 맞게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결국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려면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교수 방법을 쓸 건지, 아니면 어떠한 교수 내용을 배울 건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 매체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어떠한 교과서를 사용할 건지 등 모든 면에서 그런 목적에 맞게끔 따라야 될 일정의 코스나 절차가 있는 거죠. 그 코스와 절차를 따라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경험이나 교육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야지만 바람직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론 학자들마다 좀 정의가 다르고 또 국가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 지역사회, 학교별로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이라고 했을 때보다 학생들의 어떤 바람직한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코스 혹은 절차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정의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1번 보면 뭐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든지 혹은 표면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 과정, 이면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영교육 과정, 중앙집권 체제 및 지방분권 체제의 교육 과정, 실제적 교육 과정 등 이제 교육 과정을 정의하는 때 층위들 여러 가지 이 정의들의 층위가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와 그 층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단어는 1단원에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에서 할 건 뭐냐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할 겁니다. 이거는 학자들마다 자기가 생각이 다 다르겠죠. 이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써야지 효과적으로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들이 제시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본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쓰였던 모형이 바로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 모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바탕으로 좀 변화를 시킨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 모형을 볼 거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타바라는 학자가 제시한 귀납적 교육과정 모형,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모형, 보비트의 활동 분석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절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의가 있을 거고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 제 기억으로 시험에 나왔던 걸로 아는데 나머지 교육과정 모형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백워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서술형 평가로 바뀌고 제일 첫 번째 시험에서 백워드 설계 모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물론 근데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고 백워드를 쓰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백워드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이제 나와야 될 영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을 바탕으로 어떤 모형들이 있냐 이 모형들을 교사들이 이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목차에서 갖도록 하고 세 번째 영역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교육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이 커리큘럼 즉 절차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죄송합니다 목차 잘못됐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 구성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교육과정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뭐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일정한 교육 절차, 교육 핵심 어떤 커리큘럼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유형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교과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에 포인트를 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에 포인트를 두면 학문 중심, 인간에게 포인트를 두면 인간 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통합에 포인트를 두면 통합 교육과정, 사회 재건주의 교육과정, 내러티브 교육과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정도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교육과정들도 마찬가지로 핵심 특징들과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험 중심이 나오고, 또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문 중심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대 순별로 이렇게 쭉 조금씩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교육과정이 중요시하고 있는 요소와 특징들이 무엇이 있으며, 그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역에서 다룰 거는 이렇게 교육과정 유형화시키고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일단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게 되는 그게 바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입니다. 앞서 교육과정 유형들과는 좀 다르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교육과정의 재개념주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절차라 그랬잖아요. 맞죠? 코스. 이런 코스를 따라가야지만 학습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만든다. 일정한 코스를 교육과정이라고 봤는데, 재개념주의부터는 코스에 어떤 집중을 두지 않고 그 코스에서 학습자 개개별로 무엇을 학습했는지에 초점을 두자는 게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코스를 제공하더라도 결국에는 학습자가 그 코스 안에서 느끼는 거, 경험을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학습자들이 이루어냈는지, 거기 즉 코스보다는 달리는 말인 학습자에 좀 더 초점을 두자고 판단하는 게 바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커리큘럼이라는 거 자체가 영어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어떤 말이 달리는 그 트랙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커리큘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달리는 트랙인 것이다. 말은 학습자라고 비유했을 때 말이 일정한 그 위치로 돌 수 있도록 정해주는 그 커리큘럼이 교육과정이라고 보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아니다, 똑같은 커리큘럼을 제공해도 말이 달렸을 때 얻는 어떤 경험과 얻게 된 변화되는 지식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교육과정에서 뭘 배웠는지 생각해보고 회귀, 전진, 분석, 뭐 그 자서전 쓰기 방법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파이널, 소급, 회귀, 전진, 뭐 애플,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나오게 된 어떤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 교육과정 어떤 방식이라든지 교육과정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까지 끝나면 그 다음으로 할 거는 교육과정의 어떤 설계와 개발에 대해서 할 텐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타일러의 합리적 교육과정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떤 일반적인 개발 절차는 타일러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타일러가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처럼 교육 목표의 뭐 선정,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선정, 학습 내용 조직, 교육 평가, 이 네 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파악할 겁니다. 교육과정 설계와 개발에서. 그리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뭘 중심으로 설계하냐에 따라서 학문 중심, 사회 중심, 학습자 중심 설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학문 중심 설계에서 다시 간학문적 설계와 다학문적 설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게 간학문, 다학문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학습자 중심 설계라든지 중객 중심 설계,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발은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돼요. 어떻게 교육과정의 중심을 두고 설계를 할 거냐, 학습자를 중심으로 설계를 할 거냐, 학문을 중심으로 설계할 거냐, 중핵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간학문과 다학문처럼 학문과의 통합 위주로 설계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포인트를 두시고, 두 번째는 설계가 끝났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 목표의 선정, 그 다음에 목표 선정, 학습 내용 선정, 그 다음 내용 조직, 그다음 평가라는 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각각 해야 될 하위 요소들이 뭐냐, 목표 선정, 학습 내용 선정, 학습 내용 조직, 평가. 이게 바로 교육과정의 개발 네 가지 단계거든요. 타일러가 제시한 이 네 가지 단계에서 하위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 내용,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조직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고, 평가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교육과정의 설계와 개발 목차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면 마지막으로 할 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그 개정 교육과정 실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육과정의 어떤 역사들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전 교육과정들은 잘 안 나오겠죠. 뭐 2009 개정이나 12 개정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물론 15 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물어보거나 이런 시험 문제는 나오기 힘들겠죠. 하지만 결국 교육학 시험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이거를 학습자들한테 실현시키려면 연관된 이제 학습 이론들을 끌고 올 거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저와 일반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연관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럼 이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실천 방식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첫 번째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학교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새로 편성해라. 편성할 때 유의점들을 가부터 21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미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2015 개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즉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들이 있거든요. 뭐 정보 처리 역량이라든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지만 4가지, 5가지 핵심 역량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역량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교수학습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교수학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유출해보고, 또 평가도 지정해놨습니다. 평가도 뭐라고 지정해놨냐면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비중을 늘린다, 이런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제작 시 유의점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적 영역, 기능적, 창의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것도 교육평가에 또 연관되잖아요, 다. 그래서 평가 단원에서 또 학생 중심,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해 수행 평가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가나다로 나눠져 있고, 이 가나다 안에 총 한 10가지 정도의 핵심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평가 단원에서도.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총론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육평가 방식이 나올 수 있냐, 시험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 이것도 교육 사회 부분과 연관이 있겠죠. 평등, 교육의 평등과 연관된 부분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최신 교육과정이 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그걸 살펴보면서 한 번쯤은 그래도 혹시나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역량의 정의와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교과 교실제, 교과 집중 이수제, 블록 타임제, 수준별 교육,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교육 과정 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에 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저랑 할 거는 바로 공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 과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교육과정 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